안녕하세요, 원룡입니다. 오늘은 OTL4의 성수동에서 장미아파트 재건축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성비가 철철 넘치는데 6월 27일에 발표된 대출 규제 영향이 받냐 안 받냐 논란거리가 되었던 그런 단지죠. 결론 6월 30일 월요일에 금융위원회 지침이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집단대출의 성격인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나서 수개월 이후에 내야 되는 중도금은 대출이 나오냐 안 나오냐 분분했었는데,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무관하게 대출이 다 나온다고 했고, 그럼 잔금 대출은 어떻게 해주냐, 대출 나오냐 안 나오냐. 잔금 대출은 2025년 6월 27일까지 모집 공고가 시행된 경우는 대출을 해준다. 즉 OTL4의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같이 6월 27일 전까지 공고가 발표된 단지의 경우는 중도금도 물론 대출 6억 이상 해주고 잔금 대출을 받을 때도 6억 이상 해준다. 안심이죠. 불확실한 내용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막차 타는 청약단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잘 될 거예요. 그래도 그냥 지나치긴 아쉬우니까 상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분양 홈페이지에서는 평면도 배치도 주요 그림 정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림은 안 봐도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버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일단 입주 예정은 2027년 7월입니다. 성동구는 비규제 지역이죠. 전매 제한이 1년 후면 풀립니다. 거주 의무 당연히 없고요. 계약금 10%입니다. 중도금 60% 다 나오죠. 총 분양 세대가 287세대이고 일반 분양이 그 중에서 88개인데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나눠집니다. 중요한 거, 당첨자 발표가 OTL4에는 7월 16일 수요일이고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7월 15일 앞선 날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둘 다 청약을 했다, 두 단지 모두 청약을 했다면 당첨자 발표일이 앞선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만 당첨입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 영등포 싫어, 성수동만 원해 라고 하면 중복 청약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부부가 중복 청약할 수는 있어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에 중복 청약했다, 부부가. 그러면 부부 둘 다 당첨입니다. 또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에 청약 안 하고 OTL4에만 두 부부가 청약을 했다, 둘 다 당첨 인정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에 청약하고 남편이 OTL4에 청약했다, 둘 다 당첨? 네, 인정입니다. 아시겠죠? 분양 면적을 볼게요. 3구 타입, 4구 타입, 5구, 74, 84, 104. 뒷페이지에서 특별 공급도 각 전형별로 나눠서 볼 건데, 일단 일반 공급 별로 없습니다. 분양가 볼게요. 84 기준에서 분양가 보겠습니다. 25억 정도 하죠. 74, 22억대. 그 외에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아요. 서울숲역에 붙어 있습니다. 일부 동호수는 서울숲이 보일 수도 있겠죠. 다음 이 동네가 유명해진 이유는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 포레스트, 대형 초고급 주거지 때문에 이 동네가 더욱더 급부상하기도 했고, 강남 홍대를 넘어선 최고의 핫플 성수동 인근 중공업지, 상업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평 기준으로 당첨되면 10억 이상 확보를 하고 가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 당첨이 중요하다, 그쵸? 그랬을 때 각 공급 유형별로 쪼개서 봅니다.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쪼개었고요. 이 중에서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눠서 봅니다. 가점제 40%예요. 그런데 3세대를 분양한 3구 타입의 경우는 3 곱하기 40% 1.2세대잖아요. 이게 올림입니다. 올림. 그래서 2개. 이렇게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104 타입은 가점제가 아예 없죠. 추첨제 하나 뽑습니다. 84 타입 B 같은 경우는 한 세대가 가점제, 추첨제 없다. 그러니까 점수가 낮은 분들은 추첨제가 없는 84B 타입 같은 경우는 청약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 와중에 1주택자 추첨제가 확보가 된 물량은 5구 A와 B 타입입니다. 그런데 절대 분양가도 그렇고 공급수도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청약자가 몰릴 것도 분명한 사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죠. 그렇다면 오케이, 당첨받고 얼마가 필요하지? 모집 공고가 6월 27일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잔금 대출 때도 대출한도 6억 제한이 없습니다. 그 이상 나온다는 얘기. 5구 타입에 20억을 기준으로 볼까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20억이다. 그러면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생애 최초 대출 또는 최대 비규제적 LTV를 적용하면 70%, 14억의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입주할 때 분명히 시세 인정을 25억 받을 거예요. 소득이 여유롭다라고 하면 대출이 다 나오겠죠. 17억 5천까지 나옵니다. 계약금 10% 내어놓고 나머지는 잔금 대출로도 거의 충당 가능하다. 이게 풀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6월 28일 넘어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단지의 경우는 중도금 대출은 다 나와도, 예를 들어 20억짜리 동일 단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도금 대출 60% 12억은 다 나와요. 그런데 입주할 때 이게 6억 한도로 줄겠죠. 결국 상환해야 된다.
어떻게 보냐? 중돔 대출 다 나오지만 결국 총 분양가, 옵션비, 발코니 확장비, 이자 후불제, 취득세 다 합해서 그 금액에 6억까지 대출해주고 나머지는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 공급 볼게요. 워낙 분양 세대 수가 적어서 분양을 안 하는 것들은 이제 회색 음영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다자녀 같은 경우는 서울에 한 명씩, 수도권에 한 명씩 뽑고요. 가점은 85, 90점 넘어가야 되겠죠? 100점 만점입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특별공급이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생아에 대한 혜택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신생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우선 일반 변경 적용된 것을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 5구 두 개 타입을 제외해서는 나머지 공급이 아예 없다. 청약하려면 예비를 노리고 청약할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다음 생애 최초는 더 적죠. 그렇지만 앞에서 변경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 비율 조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한 세대씩 각 단계별로 3단계까지 있는 편입니다. 확인. 청약자 수는 몇 명 들어올까? 그래도 한 3만 명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차 타야죠. 그러니까 당첨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70점 5인 가족 이상도 당첨을 보장할 수 없는 게 597484의 구조다. 그러면 이 가격이 맞냐? 당첨되면 84 기준에서 10억 버는 게 맞냐? 그럴 때는 사실 작은 단지잖아요. 이 작은 단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갖고 왔어요. 원룡 이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대단지와 소형단지가 있을 때 연식과 입지가 비슷할 경우 딱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시를 갖고 와봤어요. 고속터미널역에 500세대, 700세대급과 200세대급 확인 10% 차이 나죠. 아래쪽 사평역으로 가면 700세대급하고 100세대급 약 10% 차이. 소름이죠. 대치 쪽으로 가면 심지어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핑퐁 되겠죠. 대단지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소형단지도 10% 간격을 벌리면서 이렇게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죠.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일부 겹치고 역전이 되는 가격 구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소형단지라고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또 하나 1원동에 있는 아파트 루체하임하고 DH 포레센트 거의 10%에 수렴합니다. 자, 청약을 13년째 분석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통 궁금해하는 내용을 시간을 오래 두고 검증을 해왔던 내용을 간편하게 풀어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원룡 이론입니다. 많이 들어들 보셨죠? 많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요지는 그것. 이번 OTL4의 분양 핵심은 이겁니다. 대출 규제를 피해갔다. 그만큼 막차 타는 청약 수요가 굉장히 많다.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비분상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요가 더 몰릴 것이다. 당첨자는 굉장히 소수겠지만 이 와중에서도 청약 분석을 통해 다른 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원룡이었습니다.